여러분은 상향등을 얼마나 쓰시나요? 가로등이 없을 때 상향등을 켜자니 앞차에 방해가 되고 안 켜자니 어두운 상황 많이 있으셨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들이 매트릭스 LED를 씁니다. 내시야도 확보해주고 앞차에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영역이었죠. 그러나 국산 중형 세단에도 이런 좋은 기능이 쓰이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SM6를 통해서인데요. 오늘은 SM6가 갖고 있는 매트릭스 LED를 개발한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SM6 매트릭스 헤드램프에 대해서 설명드릴 르노 삼성 자동차 연구소 성병주 수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설명드릴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라이트 기능이라는 펑션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토라이트와 ADB 기능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토라이팅에 놓고 항상 다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매틱 하이빔, 로우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XM3나 이제 소나타 이런 차량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야간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상향등을 작동함으로써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B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매트릭스 헤드램프에 한해서 이제 들어가는 기능인데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아우디의 대부분의 브랜드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헤드램프 펑션이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유러피언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M6 헤드램프에는 각각 18개 LED가 왼쪽, 오른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능의 활성화 조건은 현재 40km 이상이고 주변이 완전히 어두울 때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DB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콤비 스위치를 오토에다 놓고 그 상태에서 전방으로 밀어주시게 되면 ADB 작동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상황별 작동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ADB가 상향등을 작동하는 경우에는 하이빔이 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반대편 차량에 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소등이 돼서 음영으로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가는 차량 쪽만 부분 소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게끔 저희가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기능이 다시 오프가 되는 디액티베이션 속도는 20km나 30km일 때 디액티베이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가 점등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1번, 3번, 5번이 소등이 되었을 때 그 경우에 이제 터널이라는 저희가 용어로서 이제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음영 부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부분에 오는 상대편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를 해주고요. 그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되면 또 그 터널을 이동을 시켜서 다른 부분에 터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 세레머니와 매직 로우빔, 하이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프닝 세레머니는 엔진 시동을 켰을 때 운전자가 인식하실 수 있게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세팅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매직 로우빔, 하이빔은 이제 로우빔에서 하이빔 전환이 될 때 운전자가 확실하게 인식하실 수 있게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LED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나믹 방향 지시등 기능이 있고요. 전면과 후면 모두 다이나믹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TI라고 하는 턴 인디케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페이지 1과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TI가 그
DRL 밑에 하단에 같이 점등이 되면서 좀 소비자분들이 보실 때 약간 혼동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TI가 점등이 될 때는 DRL이 그 부분 꺼지게끔 해서 이제 같은 포지션의 DRL과 TI가 점등이 되게끔 그렇게 펑션을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기능을 넣을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향성을 넣음으로써 그 상대편 운전자가 봤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의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인식을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터널에는 조명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죠?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밤 조건은 아닌데 갑자기 어떠한 특정한 어두운 환경이 들어가는 조건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터널은 대부분 다 조명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동을 시키지 않기는 하는데 실제 시스템을 작동시켜도 터널 안에는 보통은 차량들이 가득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네. 시스템은 작동하는데 실제로는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편 차량을 인식하는 것은 당연히 램프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할 텐데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고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카메라는 룸미러 뒤편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그 오브젝트에 물체에 네네. 그 내는 어떤 조명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식해서 이제 그 정보를 라이트 컨트롤 유닛이라 부르는 ECU에 전달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도 그렇게 음용전을 이제 만들어주게 되죠. 기본적인 원리는 물체가 뿜어내는 빛을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6가 부분 변경하면서 지금 매트릭스 아웃을 넣은 건데 처음 개발하셨던 시기는 언제쯤이죠? 이게 우리 부분 변경 모델이 2020년 7월경에 우리가 출시가 됐는데 실제적인 이 헤드램프의 어떤 개발적인 부분은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트릭스라는 게 헤드램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ECU, 그 차량의 다른 각종 ECU들하고 또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들은 훨씬 전부터 또 시작이 되었다.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통신은 캔으로 합니다. 예. 혼자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스템 측면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르노 프랑스에 있는 본사 연구소에 있는 인원들과 또 이 헤드램프를 또 직접 공급하는 발레오 글로벌 램프 업체하고 3자가 이제 코워크를 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발레오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시다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발레오라는 업체는 이제 글로벌 아주 큰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발레오는 또 가격이라든지 그런 코스트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와 이제 협상을 하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레오와 TCR이라고 하는 르노 테크니컬 센터와 저희 르노 삼성 연구소가 이렇게 3자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민감한 이슈나 어떤 코스트적인 이제 상승이 있을 그런 식의 이제 저희 회의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발레오랑 TCR이랑 이제 불어로 싸우고 있습니다. TCR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가격 상승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지만 그런 협상의 과정도 또 어떻게 보면 지나다 보면 즐기게 됩니다. 예전으로 보면 할로겐을 썼었고 그다음 제논도 쓰고 지금 LED와 있는데 수명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나 되죠? LED의 수명은 거의 자동차의 수명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5만 시간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폐차할 때까지 램프는 교체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들은 왜 안 쓸까요? 매트릭스 ADB 기능이라는 게 어쨌든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좀 차별화를 하지 않나 다른 브랜드들은 차 프리미엄 브랜드에 적용함으로써 나는 프리미엄 차다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하지만 또 프리미엄 브랜드만 그걸 즐길 수가 있냐 이런 우리 같은 SM6 그레이드에서도 이런 프리미엄 기능을 즐길 수 있도록 공급해드립니다. 제 뇌피셜로는 이제 유러피언들은 좀 더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야간에 이제 운전을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많이 넣는 것 같고요. 이제 국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로등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전력 감소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 SM6의 매트릭스 버전도 있지만은 더 로우 버전은 또 LED 헤드램프입니다. 매트릭스 기능은 없는데 그 램프랑 일반적인 할로겐 램프랑 비교해 보면 노빔의 전력 소모를 비교해 보면 LED가 한 30-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LED가 전력 소모가 적은데 다만 이제 LED도 이렇게 하이 퍼포먼스한 매트릭스 기능을 구성하려면 LED 개수가 아까 18개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그만큼 또 전력은 또 소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할로겐보다는 적게 소모합니다. 제논과 비교하면 어떻죠? 제논이 보통 이제 할로겐 대비해서 할로겐이 한 55W 정도 되는데 제논은 35W 정도 됩니다. 근데 SM6의 그 에코 타입의 로 버전의 헤드램프는 한 20W 정도 되거든요. 더 적게 돼 있죠. 램프도 진화를 하는데 앞으로 램프 어디까지 발전을 할까요? 지금 업체 어떤 철학과도 좀 연관이 있어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대체적인 어떤 트렌드로 보면은 디지털라이징 되는 거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레졸루션을 높여가는 거. 이제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15 세그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심지어 이제 100만 픽셀 세그먼트까지 높여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한 수준까지 라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트렌드로 가서 심지어 이제 헤드램프가 전방에 도로를 밝혀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화살표라든가 이런 프로젝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고자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누노도 그런 트렌드를 또 잘 보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인데 일반적인 오토라이트 기능 있지 않습니까? 터널을 들어갔을 때 어떤 차들은 조기에 켜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차들은 들어가고 나서 한참 뒤에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터널을 벗어났을 때도 꺼지는 시간이 제각각인데 왜 그런 거죠? 오토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규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널에 진입하게 되면은 사실 바로 켜지는 게 가장 안전하게 이제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1, 2초 이내에 켜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그거보다 더 늦게 켜진다면은 문제가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터널을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꺼지진 않고 어느 정도 세이프티 마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5, 6초 이상 후에 이제 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LED와 무관한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가끔 보면 램프에 좀 김서림이 있는 차들이 있고 특히 장마철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서 이제 아쉬움을 좀 토로했던 적이 있는데 자, 김서림이 생겼을 때 이유는 사실 알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이게 헤드램프가 사실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벤트, 숨구멍이라고 그러는데 숨구멍이 이 하우징이라 부르는 몸체의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경에 이제 김서림이 있듯이 램프에도 김서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 헤드램프의 성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고객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특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러운 대류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이거 SM6의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렌즈 뒷면에다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임이 생기지 않아요. 생겨도 보이지가 않게 되어 있죠. 아, 생겼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코팅의 원리이거든요. 이 김서림이 있다 보면 그게 시각적으로 사실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걸 사실 컴플레인 하시니까 그걸 안 보이게 해주는 거죠. 어느 회사가 제일 좋으세요? 정구를 하신 입장에서. 정구가 아니고. 네. 옛날에 정구라고 많이 했었죠. 렌트를 하신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우디가 가장 선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가장 먼저 적용해서 화려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램프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가격이 좀 부담이 많이 되죠. 네. 뭐 아무래도 아우디나 벤츠가 보면은 눈에 확실히 띌 정도로 램프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우디에는 심지어 램프 엔지니어만 200명 이상 있다고 들었는데 이 상당히 신기술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M6 매트릭스 헤드램프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네.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SM6를 선택하시게 되면 야간에 좀 눈이 안 좋아서 네. 야간에 운전이 좀 힘드신 분이라든지 좀 교외 지역에 거주하셔서 어두운 환경에 많이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선택을 하시게 되면 좋은 기능을 즐기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SM6는 그 라이팅 패키지라고 해서 98만 원에 적용이 되어 있고 제네시스는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다른 파트와 좀 약간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로 다 전차종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차종이 들어오고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SM6 같은 경우에는 저희 RE 버전 선택을 하시면 3천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A5 쿠페는 6,700이니까 뭐 아우디 A5를 한 대 사실 가격으로 SM5 두 대를 사실 수 있으니까 원 플러스 원. 왜? 혹시라도 부서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저기 세일즈 부서에서 나오신 거예요? 뭐 저는 어차피 이거 얘기한다고 뭐 더 연봉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런 뭐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매트릭스 LED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헤드램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죠? 남들이 보기에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이런 좋은 기능이 대중 브랜드까지 넓혀졌다는 점은 좋습니다. 르노 삼성의 공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다른 국산차 브랜드의 자극이 되겠죠. 오늘 같은 인터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